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방식에서 유상증자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상증자를 생각을 할 때, 일단은 구도를,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부분에서, 우리 설립할 때, 발기 설립, 모집 설립 나눴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이제 구도가 나뉘어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이냐, 제3자 배정 방식이냐는 명칭을 씁니다. 이게 처음부터 선언할 때 우리는 주주 배정으로 가겠다. 우리는 제3자 배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구도를 나누게 되고 중간에 어수무리하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설립, 발기 설립도 발기 설립 간다 그러면 발기 설립으로 쭉 가고 모집 설립, 모집 설립 쭉 가죠. 이때에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것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죠. 신주 발행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냥 유상증자라고 읽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유상증자라 얘기를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주주가 먼저, 우리가 기존 주주가 뭐 5천주, 4천주, 1000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 만주 발행할 게 새로 돈 받으면서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면 5천주, 4천, 비율대로 5천주, 4천주, 1000주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우선권이 있어요. 이 우선권을 비율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일단은 물어보겠다. 의사를. 그러면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근데 그 비율대로 물어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3자 배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섞여 있느냐 안 있느냐가 아니고 그 주주 배정 방식의 비율을 깨는 구도를 선언하면 제3자 방식이 모두다. 그렇게 됩니다. 이때에 주주 배정 방식이 원칙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주는 자신의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주주회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는 뭐냐면 신기술의 도입이나 뭐 재무구조 건설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3자 배정 방식은 그 요건도 맞아야 되고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지 제3자 배정 방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정관에 어떻게 되냐? 주주 배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서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회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관에다가 근거를 두고 다음에 각호를 쭈루룩 쓰죠. 대개 보면 그게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건전성, 개선 등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자,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설립할 때 뼈대를 만들었잖아요. 뼈대는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때는 주주끼리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임원격인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사항을 먼저 결정을 하는데 설립 때도 이걸 했죠. 주식 발행 사항 결정. 근데 그때는 발기인들 했으면 지금은 발기인이 없고 임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사회에서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예외적으로 1번이 예외 2번이 같이 떠올라야 돼요. 예외 1이 항상 떠오르는 건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정관으로 주총 상황으로 해놨나.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다 했죠. 이사회 원칙이라 하면 아까 우리 대표이사 선임할 때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이렇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본점 장소 결정할 때 이사회 원칙이다. 그렇지만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상황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항상 이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항상 따라옵니다. 근데 거의 없다 했죠.
이 예외 일은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고 있느냐 체크 사항만 하면 돼요. 가끔 있으니까. 예외 2가 이사가 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 그죠?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회가 없은 회사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인 경우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를 그 경우에도 3인 이상 2명 이사회가 구성되지만 1명 또는 2명을 두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랬을 경우에 원래 이사회가 했어야 되는 사항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 결정이 주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주총 상황, 당연히 주총 상황. 그렇지 않다 하면 당연히 대표 단독. 그래서 항상 얘기해드릴 때 본점 이전 같은 경우는 주주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대표 단독.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근데 요게 대표적인 거예요. 증자를 하고 나면 주주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